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 학기 새 출발의 설렘과 함께하는 3월 둘째 주 복지TV 전담방송 뉴스데스크입니다. 먼저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전국의 사회복지시설들은 3년에 한 번씩 보건복지부에서 종합평가를 받습니다. 광양시에 위치한 서산나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최우수 등급 기관으로 선정돼 김정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광양시 서산나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보건복지부에서 3년마다 실시하는 전국 사회복지시설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 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서산나래는 지난 2018년 4월 개소 이후 우리미를 활용해 믿을 수 있는 제과제빵을 생산, 판매하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로 작업활동 프로그램,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등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진행한 발달장애인 제과제빵사 양성교육 사업은 광양시 지역 발달장애인 54명이 수료하고 7명이 취업하는 성과를 이뤘으며 현재 서산나래는 10명의 근로장애인이 제빵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희 빵을 많이 먹어주는 거라 많이 느끼고 많은 사람들한테 많은 맛있는 빵을 보답하는 게 정말 감사한 것 같아요. 앞으로 더 많이 배워서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빵을 맛있게 제공해 드리고 싶어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분들은 일반 사업장에 취업하는 것이 상당한 제약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직업 훈련을 제공하고 보호된 환경에서 근로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에서 사회구성원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2023년 서산나래가 제과제빵 체험장 증축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체험장을 증축하면 제과제빵과 관련된 다양한 직무를 개발해서 장애인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올해는 제과제빵 체험장 증축이 진행될 예정이라 지역 내 장애인들의 일자리 연계와 경제적 자립을 돕는 활동에 탄력이 더해질 전망입니다. 복지TV 뉴스 김정현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농어촌에 사는 분들은 생활에 불편이 생겨도 해결이 쉽지 않습니다. 마을로 직접 방문해 이런 불편사항을 해소해주는 고흥군 어깨동무 봉사단이 올해 첫 봉사를 시작해 황영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흥군 어깨동무 봉사단은 올해 첫 봉사를 지난달 23일 풍양면 남천마을에서 시작했으며 올해 10개월간 16개 읍면 62개 마을을 방문해 봉사를 펼칠 계획입니다. 어깨동무 봉사단은 지난 2019년에 출범해 농어촌의 마을을 직접 찾아가 일상생활의 불편사항을 현장에서 처리해주는 봉사활동으로 혼자 사는 어르신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날 봉사활동은 16개 단체 약 70명의 자원봉사자가 참여해 고흥군 풍양면 야망리 4개 마을 주민의 주거안정과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공영민 군수는 봉사 현장을 찾아 자원봉사자를 격려하고 앞으로도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봉사는 방충망 교체, 가전제품 수리 등 주거 개선과 한방치료, 임의용 건강운동법 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로 채워져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활력을 선사했습니다. 복지TV 뉴스 황영재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강진청자축제는 50여 년의 역사를 가진 전남의 대표 지역축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겨울로 옮겨서 개최한 올해 축제는 여느 때보다 성황이었다고 합니다. 황영재 기자가 현장 소식 보도합니다. 제51회 강진청자축제가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1일까지 7일간 전남 강진군 대구면 고려청자박물관 일원에서 흙, 사람, 그리고 불이란 주제로 개최되었습니다. 청자를 가마에서 직접 꺼내는 전통 방식의 화목가마 요출, 화목가마 장작 패기 등 청자와 관련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번 축제는 개최 시기를 겨울로 옮기고 눈썰매장, 빙어잡기, 불멍 캠프 등 계절에 맞는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해 겨울방학을 맞은 가족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축제장에서는 청자와 강진 한우를 할인가에 판매하는 행사도 열려 저렴한 가격에 좋은 품질의 제품을 구하려는 인파로 북적였습니다.
고려 청자의 맥을 잇는 문화축제인 강진 청자축제는 문화예술성과 대중성을 두루 갖춰 꽃샘 추위로 쌀쌀한 날씨에도 일주일 동안 10만 6천여 명이 다녀가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복지TV 뉴스 황영재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를 한 달이 앞두고 박람회 준비 상황을 공유하는 프레스데이가 열렸습니다. 정희연 기자입니다. 지난 2일 순천만 국제습지센터에서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프레스데이가 열려 박람회 준비 상황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조직위에 따르면 현재 정원박람회의 종합 공정률은 90%를 상회하고 있으며 국가정원 100기를 운행할 정원드리모, 60만 평 정원에서 하룻밤을 보내는 가든스테이, 그린아일랜드 무장애길 등 주요 콘텐츠 조성이 마무리 단계라고 전했습니다. 정원을 소재로 박람회를 개최하는 것은 시민의 삶과 도시 디자인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어내는 의미에서 최상위 도시계획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원박람회 준비와 개최 과정을 통해서 순천은 또 한 단계 도약하게 될 것이 분명하고 대한민국 도시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올해 열리는 국내 행사 가운데 유일하게 국제 규모로 개최되는 이번 박람회는 개장을 한 달여 앞두고 이미 41만여 명이 사전 예매를 완료한 상황입니다. 순천이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하는 그런 박람회로서 앞으로 남해안벨트 허브 중심축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깜짝 놀랄 만한 이런 박람회를 준비해서 이곳을 찾은 모든 관람객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박람회를 준비하겠습니다. 10년 만에 새롭게 개최되는 이번 박람회는 오는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7개월간 열려 아름다운 미래정원과 다채로운 문화행사로 시민과 관람객들에게 휴식과 힐링의 시간을 선사할 전망입니다. 복지TV 뉴스 정우현입니다. 전남 각 지역의 단신 뉴스 전해드립니다. 먼저 여수시 소식입니다. 여수시는 지난달 27일 여수 지역아동센터 연합회, 여수산단 로타리클럽과 함께 느린 학습자를 위한 지역아동센터 학습지원 프로젝트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느린 학습자란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인 경계선 지능을 가진 이들을 일컫는 말로 이들 대부분은 주의 집중이 어렵고 적절한 상황 판단 능력이 부족하며 의사소통에 서투른 특징 등을 보이기 때문에 학습이나 또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세 기관의 이번 업무 협약으로 느린 학습자의 문해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학습 자원을 지원하고 종사자를 대상으로 역량 강화 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라 지역사회와 아이들에게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남도는 지난달 27일 도청 김대중 강당에서 김영록 전남도지사, 서동욱 전남도의회 의장, 농업인 학습단체와 회원 등 9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 사랑의 서포터즈 응원대회를 열고 붐 조성에 나섰습니다. 전남 사랑의 서포터즈는 전남 외에 거주하며 전남을 사랑하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모바일 전남사랑 도민증이 자동 발급돼 도내 할인 가맹점 170여 개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남도는 관계 인구 확대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100만 서포터즈 육성을 목표로 삼고 있어 전남 사랑의 서포터즈가 전남의 미래 발전에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장흥군 소식입니다. 장흥군 희망각국이 40호 주택 신축 준공식이 지난달 27일 열려
지붕, 누수로 중, 천장이 내려앉은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던 다문화 가정에 안온한 새집을 전달했습니다. 장흥군 주민복지과 희망복지팀은 지난해 외부 복지재단과 후원자를 발굴했고 8개 기관 단체와 후원자들의 손길로 7,700만 원의 후원금이 모여 56제곱미터의 깨끗하고 안전한 주택이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장흥군에서는 주거 환경이 열악한 저소득 가정의 복지대장과 후원자를 연계하는 사업을 지난 2013년부터 이어왔으며 현재까지 총 40호의 희망가꾸기 주택을 준공하고 전달했습니다. 누구나 안전한 주택에서 생활할 수 있게 꾸준히 노력하는 장흥군의 주거복지 정책과 후원자들의 따뜻한 마음씨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전남교육청 소식입니다. 전남교육청 김대중 교육감은 지난 2일 전남의 농산 어촌 작은 학교인 무안 청계초등학교 입학식에 찾아가 신입생 한 명 한 명을 직접 불러주며 입학을 축하한 뒤 교육 공동체와 소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김 교육감이 2023년도 새학기 첫 현장 방문지로 청계초를 선택한 것은 입학생 11명의 농산 어촌 작은 학교 살리기를 통해 학령인구 감소로 위기에 처한 전남교육에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김 교육감은 전남교육이 비록 지금은 어렵지만 청정, 자연 환경과 개별화 교육에 유리한 장점을 활용하면 얼마든지 새로운 희망을 만들 수 있다며 지역 특성화 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하겠다고 말해 전남교육의 새로운 비전이 기대됩니다. 문화가 소식입니다. 전남 도립미술관에서 개묘년을 여는 첫 전시로 신소장품전을 열고 다양한 장르의 작품으로 표현된 전남의 모습을 선보입니다. 배은하 리포터가 다녀왔습니다. 광양시에 위치한 전남 도립미술관에서는 지난 1월 3일부터 오는 3월 26일까지 신소장품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전남 도립미술관은 지난 2021년 3월 괴관전인 산을 등지고 물을 바라보다를 시작으로 이건희 컬렉션, 길 잃은 혼종 시대를 갈다, 리움미술관 순회전, 인간의 고귀함을 지킨 화가 조르주 루어전을 전시하면서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화예술 작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번 신소장품전은 2021년 하반기부터 2022년까지 수집된 작품으로 전남의 아름다운 풍경과 역사성을 담은 작품들을 주력으로 수집하고 그 외에는 현대미술관을 지향하며 동시대성과 현대성을 가진 작품들 총 24점으로 회화, 콜라주, 설치, 조각, 사진, 뉴미디어 등 다양한 장르로 전시되고 있습니다. 특히 가로 4m, 세로 3m나 되는 권세진 작가의 무릎표면이란 작품은 사진과 수묵화를 접목시켜 수묵화를 사진처럼 표현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의 순천만 갈대를 표현하고 국립현대미술관의 37점의 소장품으로 선정된 손준호 작가의 순천만의 가을은 칼을 이용하여 갈대에 스치는 느낌을 실감나게 표현하였습니다. 이번 2023 전남 도립미술관 신소장전에 참여하게 돼서 지역작가로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런 기회들이 많아져서 많은 관객과 시민과 작가들이 어떤 즐거움과 행복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전남 도립미술관은 지하 1층에 7개의 전시실과 지상 1층에는 1개의 전시실, 카페, 아트샵을 운영하고 2층에는 어린이들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을 만들어 도민들의 문화예술 욕구를 채워주고 있습니다.
전남 도립미술관은 2023년을 여는 첫 전시로 신소작품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신소작품전은 2021년도 하반기부터 2022년도까지 수집한 작품들을 공개하는데요. 소장품은 미술관의 정체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수집품으로 미술관은 향후 지향하는 방향성을 고려하여 작품을 수집하고 보존하고 연구합니다. 도립미술관은 전남 최초의 미술관인 만큼 전남 출신 작가들의 작품, 그리고 전남의 아름다운 풍경과 역사성을 담은 작품들을 주력으로 수집하고 있습니다. 설치, 조각, 사진, 뉴미디어 등 다양한 장르로 구성된 도립미술관의 신소장품전을 통해 동시대 미술작품의 마감을 탐색하고 작품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달 26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지역 작가들의 다양한 시선으로 채워져 봄 향기만큼이나 색채의 향연이 한껏 물들어져 관람객들에게 희망의 메시지와 행복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배은하입니다. 모든 생명이 기지개를 켜는 초봄입니다. 따뜻한 봄 기운과 웃음이 함께하는 3월 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